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요 미니멀 라이프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저도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약 1년 정도이고요. 그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약 4,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의 미니멀 라이프도 사실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더 초보자로서의 실질적인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 아니면 지금은 맥시멀리스트이지만 뭔가 삶에 부족함이 느껴져서 미니멀리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총 10가지 팁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싶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물건을 사면 살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은 점점 불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너무 많은 시간과 공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제가 물건에 쏟았던 이런 저의 에너지를 저 자신과 저의 행복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행복감,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왜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 이유를 아시는 게 미니멀 라이프를 하실 때 이거를 끈기 있게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싶으신가요? 라이프를 실천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같이 주부 같은 분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자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은 일단 제쳐놓고요, 여러분 자신의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미니멀 라이프라 함은 일단 여러분 안에서부터 실천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했을 때 나의 행복감이 변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미니멀 라이프로 해서 깔끔하게 집을 쳐놓으면 그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가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갖는 거에 대해서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고요. 일단 여러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살면 왠지 내 취미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취미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신다면 돈이 조금 들어도 계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 함은 속세와 단절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안 하는 그런 금욕생활이 아니라요,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그런 나쁜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여기에서 세이브하는 에너지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데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사진 찍고 그리고 영상 찍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 카메라 장비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 돈을 투자하긴 했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취미는 여행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그리고 저한테 휴식을 주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체험,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이죠. 미니멀 라이프를 처음 시작할 때 아마도 가장 먼저 하시는 것들이 보통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걸 겁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요. 왜냐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 에너지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과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 처음에 너무 심하게 이 정리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버리다 보면 혹시 내가 후에 필요하게 될 수 있는 물건들까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란 내가 내 집안에 몇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 몇 가지의 가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물건들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쏟는 그런 새로운 물건들을 우리 집에 가지고 들여오지 않는 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활용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니멀 라이프 하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소비 습관에 의해서 이 물건 때문에 나의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요건들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잘 맞지 않는 일, 아니면 스트레스, 아니면 나의 기분을 항상 나쁘게 하는 인간관계, 아니면 나쁜 생활 습관,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습관 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요인들은 물건에 한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일단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미니멀 라이프를 벌써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얻거나 아니면 도서를 통해서 영감을 얻거나 아니면은 쉽게 많은 소셜 미디어에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미니멀리즘에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 많이 접했던 것들이 이제 핀터레스트였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중에서 해외 미니멀리스트 유튜버들의 채널이었습니다. 네, 국내에도 미니멀리즘 채널이 많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유튜버들이 조금 더 미니멀리즘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미니멀리즘이 어떤 거구나,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저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미니멀 라이프처럼 내가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것들이 행복하게 해주냐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니멀 라이프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미니멀 라이프 모습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디지털 라이프까지 좀 미니멀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정말 하루 종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저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주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아직도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지 쓸데없는 알림 설정이 내 일을 방해하거나 나의 집중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떤 소셜미디어가 내 돈과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을 모아서 디지털 세계를 정리를 해보세요. 이런 것만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더 심플해질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 내면에 깔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안전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독일에서 행복하게 저희 배우자와 아이들과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새끼 굶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사실 감사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보통 우리 일상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한 걸 감사한지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이 조금 잘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좀 없어 보이면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숨 쉬고 얘기하고
맛있게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힘들어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감사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습관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팁은요. 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이유는 다를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뭔가 나의 소유물이 조금 적어지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내 자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유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라 하면요. 여러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다 보면은 또 뭔가 약간 또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좀 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사거나 아니면은 또 나를 불행하게 했던 관계를 다시 맺거나 이럴 수 있긴 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고요. 그런 실수를 했다고 미니멀 라이프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는 실수고 다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니멀 라이프를 정말 완벽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 스트레스도 미니멀 라이프의 나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미니멀 라이프의 모습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미니멀 라이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10가지 작은 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